스타트. 저는 50대 중반 이순자입니다. 제가 50대 중반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3일 전입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동석 씨와 함께 택시를 타고 동석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빌라 2층 원룸이었습니다. 여기에요. 문을 열자 작은 방 하나가 보였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이 전부 너무나 쓸쓸한 공간이었습니다. 집이 좁아서 민망하네요. 아니에요. 깔끔하세요. 동석 씨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아줌마, 진짜 고마워요. 덕분에 살았어요. 천만에요. 이제 푹 쉬세요. 저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아줌마. 뒤에서 동석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동석 씨가 일어나 제 앞으로 왔습니다. 순자 씨, 들어가세요. 제발, 조금만 있어주세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도 붉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동석 씨가 문을 닫았습니다. 조용한 방, 둘만의 공간. 동석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 씨. 네. 저,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누군가 손잡는 게 거칠었던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트럭 핸들을 잡느라 굳은 살이 박인 손.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설거지를 하느라 거칠어진 손. 두 사람 다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저도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로에게 기댔습니다. 동석 씨가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저도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순자 씨. 네. 이래도 될까요? 괜찮아요. 어둠이 내렸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우리 둘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동석 씨가 제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눈을 마주쳤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천천히 제 이마에 입맞춤했습니다.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이마에서 볼로, 볼에서 입술로 55년을 살면서 잊고 있었던 감각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숨소리가 겹쳤습니다. 주저함이 사라지고 온기가 번져갔습니다. 동석 씨가 저를 침대로 이끌었습니다. 낡은 침대 시트가 서걱거렸습니다. 둘은 나란히 누웠습니다. 억눌렀던 갈망이 터져나오듯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옷깃이 흐트러지고 거친 손이 서로의 몸을 더듬었습니다. 순자 씨, 동석 씨, 이름을 부르며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오랜 외로움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그의 체온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숨소리는 거칠어지고 움직임은 간절해졌습니다. 이런 기분 까먹고 살았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요. 동석 씨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더 깊이 서로를 탐닉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경계는 사라졌습니다. 슬픔도 외로움도 모든 게 사라지고 이 순간만이 존재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 따뜻한 행운이 머물길 바랍니다. 새벽 국밥집의 늦은 봄. 이런 기분 까먹고 살았네요. 좁은 원룸, 낡은 침대 위에서 나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품에 안긴 채 숨소리가 겹치는 어둠 속에서 55년을 살면서 잊고 있었던 감정. 아니, 다시는 느끼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그 떨림. 55살 이순자. 새벽 국밥집 주방 보조.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이혼 후 혼자 손녀를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텨온 평범한 여자.
그런 제가 어떻게 이 남자의 품에 안기게 되었을까요? 화요일 새벽 4시, 모든 건 그 시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화요일 새벽 4시의 남자. 화요일 새벽 4시. 저는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김없이 그가 올 시간이었습니다. 5년 전 이혼한 후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자와 떠났고 딸은 미혼모가 되어 아이를 낳고 가출했습니다. 남은 건 3살짜리 손녀 하윤이뿐. 결국 저는 24시간 국밥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설거지, 주방 보조, 청소까지. 한 달 190만 원. 낮에는 하윤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잠을 자고 저녁엔 다시 출근하는 생활. 고되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하윤이를 키워야 하니까요. 새벽 국밥집은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밤새 일하는 사람들, 술 깬 사람들, 트럭 기사들이 찾아오는 곳. 모두 각자의 사연을 안고 묵묵히 국밥 한 그릇을 먹고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단골이 있었습니다. 한동석. 매주 화요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남자.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메뉴를 시켰습니다. 아줌마, 소머리 국밥 하나요. 밥 말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는 항상 혼자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국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조용히 계산하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피로와 외로움을. 물류회사 야간 운송기사라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매주 화요일이면 부산에서 서울로 화물을 싣고 올라오는 길에 이 국밥집에 들른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수많은 손님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매주 화요일 새벽 4시, 그 규칙적인 시간이 반복되면서 어느새 그를 기다리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오늘도 오시겠지? 시계를 보며 중얼거리는 제 모습이 우스웠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설렘인가 싶었죠. 정각 4시,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왔습니다. 작업복 차림에 모자를 눌러 쓴 모습.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저를 보자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도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줌마, 소머리 국밥 하나요. 네, 금방 갖다 드릴게요.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국밥을 준비했습니다. 사장님이 끓여놓은 국물에 밥을 말고 고기를 듬뿍 올렸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여기 있습니다. 국밥을 내려놓자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드세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매주 화요일 새벽 4시, 어김없이 그는 왔고 저는 그를 맞이했습니다. 짧은 인사, 짧은 대화. 그게 전부였지만 묘하게 그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특별해지는 관심. 어느 날부터 저는 그를 위해 특별한 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물을 더 진하게 끓이고 김치를 더 담아주고 고기도 더 푸짐하게 올려주었습니다. 아, 오늘 고기가 많네요. 그가 놀란 듯 말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운전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감사합니다. 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가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아줌마. 네. 매주 화요일마다 여기 오는 게 요즘 낙이에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요? 네. 아줌마가 챙겨주시는 국밥이 정말 맛있어요. 집밥 먹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냥 국밥인데 뭐. 저는 얼굴이 뜨거워져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정성이 느껴져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그럼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길은 괜찮으셨어요? 네, 오늘은 막히지 않아서 일찍 왔어요. 다행이네요. 날씨가 추워지는데 운전 조심하세요. 네, 아줌마도 새벽에 일하시느라 힘드시죠? 뭐, 익숙해졌어요. 이제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시간들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그가 물었습니다. 아줌마는 가족이 있으세요? 손녀 하나 키우고 있어요. 3살. 아, 그러시구나. 혼자 키우세요? 네. 딸이 낳고 가출해서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였으니까요. 힘드시겠어요. 그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괜찮아요. 하윤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혼자예요. 네. 아내를 3년 전에 잃었어요. 교통사고였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이제 괜찮아요. 그냥 외로울 뿐이죠. 그의 눈빛에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식은요? 없어요. 그래서 더 외로운가 봐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각자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래도 동석 씨는 이렇게 매주 와주시잖아요. 저한테는 그게 위로가 돼요.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나도 놀랐습니다. 동석 씨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요, 아줌마. 아줌마 보는 게 위로가 돼요. 그날 밤 저는 심장이 벌렁거리고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3개월쯤 지났을까요? 그날도 화요일 새벽 4시, 동석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평소보다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동석 씨,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아, 네. 요즘 좀 피곤해서요. 많이 무리하셨나 봐요. 오늘은 국밥 더 든든하게 드려야겠어요. 저는 서둘러 주방으로 갔습니다. 국물을 더 진하게 떠서 밥을 듬뿍 말고 고기도 최대한 많이 올렸습니다. 여기요. 푸짐하게 드렸으니까 천천히 드세요. 감사합니다. 동석 씨가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숟가락질이 느렸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슬쩍슬쩍 그를 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 동석 씨가 테이블에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동석 씨, 저는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동석 씨, 정신 차리세요. 흔들어 봤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마를 만져보니 열이 펄펄 끓었습니다. 사장님, 119 불러주세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저는 동석 씨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누구를 위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구급차가 도착했고 응급구조사들이 동석 씨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보호자이세요? 아, 아니, 그냥. 순간 망설였지만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가족이에요. 그럼 같이 가시죠. 저는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사장님께 미안했지만 그냥 갈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과로로 인한 탈진입니다. 며칠간 푹 쉬셔야 해요.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 감기까지 겹쳤네요. 입원해야 하나요? 네, 2, 3일 정도 입원하시는 게 좋겠어요. 동석 씨는 병실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집에 가야 하는데 하윤이가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죄송해요. 오늘 일 못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순자 씨. 손님 괜찮으세요? 네, 다행히 큰일은 아니래요. 그럼 됐어요. 천천히 보살펴드리고 오세요. 사장님도 좋은 분이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께도 전화해서 하윤이 좀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병원에 남았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왔습니다. 동석 씨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동석 씨. 저는 얼른 다가갔습니다. 동석 씨가 저를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줌마, 왜 여기 계세요? 쓰러지셨잖아요. 구급차 부르고 같이 왔어요. 아, 그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쓰러졌군요. 죄송합니다. 죄송하긴요. 괜찮으세요? 네. 머리가 좀 아프긴 한데 괜찮아요. 과로래요. 푹 쉬셔야 한대요. 동석 씨가 저를 봤습니다. 밤새 여기 계셨어요? 네. 왜요? 가셔도 되는데. 그냥 가만 안 있어졌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석 씨의 손이 천천히 제 손을 덮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줌마.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제발 무리하지 마세요. 혼자 사신다고 이렇게 몸 혹사하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동석 씨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줌마. 네, 저한테 누군가 이렇게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요. 저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퇴원한 날 밤, 3일 후 동석 씨가 퇴원했습니다. 저는 병원까지 찾아갔습니다. 퇴근 후 서둘러 달려왔습니다. 혼자 퇴원하시면 안 되죠. 제가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아줌마,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결국 동석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와 동석 씨는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동석 씨가 대물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는 더 깊이 서로를 탐닉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경계는 사라졌습니다. 슬픔도 외로움도 모든 게 사라지고 이 순간만이 존재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동석 씨의 품에 안긴 채였습니다. 그도 눈을 뜨고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네. 오랜만에 푹 잤어요. 저도요. 우리는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배고프시죠? 뭐 해드릴까요? 저는 일어나 주방을 둘러봤습니다. 냉장고엔 라면과 달걀밖에 없었습니다. 라면 끓여드릴게요. 아, 순자 씨가 끓여주는 라면이라니. 영광인데요. 동석 씨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저는 라면을 끓였습니다. 달걀도 넣고 파도 썰어 넣었습니다. 여기요. 작은 테이블에 라면을 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동석 씨가 한 입 먹더니 눈을 반짝였습니다. 역시 순자 씨가 끓인 라면은 다르네요. 그냥 라면인데요, 뭐. 아니에요. 정성이 다르죠. 우리는 라면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자 씨. 네. 어젯밤 후회 안 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다행이다. 저도 후회 안 해요. 동석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 씨, 저랑 사귀어 주시겠어요? 50살의 남자가 55의 저한테 사귀자고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요?
손녀까지 키우는 할머니인데 손녀 있는 게 뭐 어때요? 저는 순자 씨가 좋은데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럼, 네, 사귀어요. 동석 씨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자 씨. 화요일의 의미. 그 후로도 화요일 새벽 4시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동석 씨가 국밥집에 오면 저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국밥을 끓였습니다. 순자 씨 국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오늘도 과찬이시네요. 과찬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퇴근 후엔 동석 씨의 원룸에서 만났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둘이 있으니 따뜻했습니다. 하윤이는 괜찮아요? 네, 옆집 아주머니가 봐주셔서요. 나중에 하윤이한테도 인사하고 싶네요. 그러세요. 하윤이도 좋아할 거예요.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안았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동석 씨가 말했습니다. 순자 씨, 저 지역 배송으로 노선 바꾸려고요. 왜요? 부산 노선이 수입이 더 좋잖아요. 그래도 매일 순자 씨 보고 싶어서요.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럼 수입이 줄어들 텐데. 괜찮아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죠. 동석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 씨랑 매일 만나는 게 더 중요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동석 씨. 저야말로 고마워요. 순자 씨 만나서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6개월 후, 동석 씨는 정말로 지역 배송으로 노선을 바꿨습니다. 이제 매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자 씨, 오늘 하윤이 어린이집 데려다 줄까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같이 가요. 저도 하윤이 보고 싶어요. 동석 씨는 하윤이를 무척 예뻐했습니다. 하윤이도 동석 아저씨를 좋아했습니다. 아저씨, 오늘도 왔어요? 응, 하윤이 보러 왔지. 아저씨 좋아. 하윤이가 동석 씨한테 안겼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동석 씨가 말했습니다. 순자 씨, 저희 같이 살까요? 네. 순자 씨랑 하윤이랑 저랑 셋이서 살면 안 될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동석 씨, 그건 하윤이도 아빠가 필요하고 순자 씨도 혼자 너무 힘드시잖아요. 저도 가족이 필요하고요. 동석 씨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같이 살면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요. 저희 셋이서 가족 되는 거예요. 저는 울컥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저 같은 사람이랑요? 순자 씨 같은 사람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요. 동석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동석 씨의 물건을 한쪽 손으로 장난스럽게 움켜 잡았습니다. 네, 좋아요. 같이 살아요.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1년 후, 우리는 작은 투룸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동석 씨, 저, 그리고 하윤이. 셋이서 함께 사는 집. 저는 국밥집 일을 그만두고 낮에 근무하는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윤이와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석 씨는 지역 배송을 하며 저녁이면 집에 왔습니다. 아빠, 하윤이가 달려나가 동석 씨를 안았습니다. 동석 씨는 하윤이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하윤이 오늘 어린이집에서 뭐 했어? 그림 그렸어요. 아빠 얼굴. 오, 정말? 보여줘.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진짜 가족. 저녁이면 셋이서 밥상을 마주하고 하윤이 재우고 둘이서 차 한 잔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순자 씨, 왜요? 행복해요. 동석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가끔 그날 밤을 떠올립니다. 동석 씨의 좁은 원룸에서 서로를 끌어안던 그 밤. 이런 기분 까먹고 살았네요. 그때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55년을 살면서 잊고 있었던 감정, 사랑, 설렘, 간절함. 이혼 후 혼자 손녀를 키우며 새벽 국밥집에서 일하던 제가 이렇게 다시 사랑을 하고 가족을 이룰 줄 몰랐습니다. 화요일 새벽 4시, 그 시간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버티고 견디면 언젠가 행복은 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이 맞았습니다. 55세에 찾아온 늦은 봄. 하지만 그 봄은 그 어떤 봄보다 따뜻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55세 이순자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이혼 후 혼자 손녀를 키우며 새벽 국밥집에서 일하던 그녀에게 화요일 새벽 4시, 그 규칙적인 시간이 두 사람을 이어주었습니다. 매주 한 번 국밥 한 그릇을 나누며 쌓인 인연이 결국엔 평생을 함께할 가족으로 발전한 거예요. 동석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를 잃고 혼자 트럭을 몰며 전국을 누비던 외로운 남자. 그에게도 순자 씨는 빛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상처를 안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지만 서로를 만나면서 다시 한번 설레는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손녀 하윤이까지 함께하는 따뜻한 가족이 되었죠.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고 진심은 언제나 통하는 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